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이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랜만에 지금 이 WCP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줬고, 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WCP 어떻게 봐야 될지 기술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제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WC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WCP라서 그런지 현재 W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12월부터 이제 FEOC 관련해서 관련주다. 그래서 앞으로 24년도부터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을 이 FEOC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뺏어 오느냐, 중국이 이제 납품을 했던 그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 오냐에 따라서 이 WCP의 주가 상승 여력이 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약세를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추세적인 부분을 지켜주는 선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 이 과거의 주가 상승 패턴을 보면은 과거에서도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이 W 쌍바닥을 그리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지금과 조금 비슷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위쪽 상단으로는 이 장기 이평선 241선과 121선이 맞닿는 구간, 대략 5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을 좀 동반한 돌파가 나올 시에는 이전 상승처럼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이제 쌍바닥을 그렸던 해당 가격이죠. 43,000원 가격대를 지지 구간으로 좀 체크를 해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 레인지 내에서의 이 변동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 측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자금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도 과연 어느 증권사에서 좀 많이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 하락이 이어졌던, 거의 마무리가 됐던 10월 달까지, 그래서 10월부터 이 박스권을 그렸던 이 구간에서 과연 어디서 매수를 가장 많이 했는지 살펴보면은,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인 이 메릴린치 쪽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메릴린치가 현재 44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보유를 하고 있던 물량이어서 이 물량들이 과연 언제 이탈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매수세가 유입된 시점을 보면은 11월 28일 날 48만 주가 유입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45만 주가 유입이 됐는데, 이 구간에서 45만 주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릴린치가 과연 엑시트 전략을 어느 가격대에서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시점, 즉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가격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서 이 메릴린치가 과연 어느 시점에 매도를 진행을 하는지, 이 메릴린치의 보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0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UBS 증권도 보면은 40만 주를 이제 11월 28일 날 동일하게 메릴린치와 같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이 시점부터 매도를 어느 정도 차차차 진행을 하다가 현 시점에는 대략 2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다른 쪽도 뭐 하나증권도 12만 주, NH도 10만 주 이상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메릴린치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UBS증권의 매매 물량이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증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왜 이제 증시가 이 패닉셀링 장이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올해 집중해야 될 빅 이벤트까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선 이 국내 증시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이죠? 바로 홍해 이슈와 그리고 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환율 급등과 그리고 이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중하권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게 토탈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패닉셀링 장세가 출현을 했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 연준의 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등의 이 매크로상의 부담 요소가 상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초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졌다? 8.9%를 하락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몇 프로? 6.4%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10% 이상이 떨어져야지 이 조정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붕괴될 우려 그 우려를 키우는 조정장이 진입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코스피가 이 지난 1월 3일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단기간 이 2500선,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2500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점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다? 바로 이 연말부터 꾸준히 순매수세를 해왔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구다? 외국인. 이 외국인 자금이 순매도세가 지금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이틀간 순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얼마 정도 나왔냐? 바로 1조 원 규모의 순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불안을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서 최근에 나왔던 패닉셀링 장세를 유발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 패닉셀링 장세를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이 조정 원인을 제공했던 악재 요소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악재 요소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연말 랠리에 대한 과도한 인식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닝 쇼크. 이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바로 연준인데 연준은 뭐다? 이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하나씩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볼게요. 자, 연말 랠리 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해소가 됐으니까 패스하고 실적 시즌 불안, 이 4분기 어닝 쇼크도 사실상 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있는 만큼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가 한국과 미국의 이 훈련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15일부터 17일까지 한미일 종합훈련이 있었어요. 그쵸? 한미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이제 빠개 쳤다. 그래서 강력한 도발을 하면서 주적이다. 대한민국은 주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평화라는 글씨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북한이 주적인 건 당연한 거죠. 저희한테는 당연한 걸로 이제 뭐 도발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단 국가에 아직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과도한 도발이 나올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였다 해서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남는 게 뭐다? 바로 연준.
이 연준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패닉셀 이후에 자주 출현하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주식시장 특성을 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뭐죠,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지금 현재 올해 빅 이벤트인데, 이게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무려 50%가 넘는 득표를 기록을 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진짜 이 트럼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안 되죠.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자, 왜 그러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IRA를 폐기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사실 이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큰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준비되어 있는 가장 빅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현황을 좀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WCP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와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이 WCP가 어떻게 점유율을 뺏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퀄리티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